이번 사연은 시댁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시모 앞에서 신우 싸대기 때리고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댁 때문에 괴로운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있었던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적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저도 참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남편한테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남편 속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 하나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참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남편을 위한 것이었네요. 너무 후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참지 않고 진작 엎어버렸으면 저도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고 남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댁과 평생 안 보고 살 생각이니 여기에 사연을 적고 나면 지난 과거는 묻어두려고 해요. 저는 늦은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습니다. 생각 없이 사고쳐서 결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나이가 많이 찬 상태에서 만났고 연애도 짧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했고 나이가 많으니 얼른 아이부터 낳자고 얘기가 되었죠. 그래서 피임을 하지 않았고 다행히 아기가 어렵지 않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저희는 양가의 소식을 알리고 서둘러 결혼을 준비했죠.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에 도움 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대신에 시댁에 들어와서 살아도 좋다며 생색을 내셨죠.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마음은 없었지만 어차피 나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테니 그냥 지금부터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육아 도움을 주실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남편은 누나 둘이 있습니다. 외아들이라서 나중에 시어머니를 꼭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꼭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딸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외아들이니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작은 신우도 함께 살았어요. 작은 신우는 돌싱이거든요. 아이 둘을 낳고 이혼했는데 아이는 신우의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어린 아이들을 아빠가 맡아서 키우는 것은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신우가 아이들을 보고 왔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반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친 것이 시작이었어요. 저는 임산부인데다가 휴직 전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같이 사는 작은 신우도 시어머니 못지않게 저를 갈궜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작은 신우가 큰 신우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큰 신우는 저에게 전화해서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너는 네 애가 태어나도 그렇게 굶길 거냐? 큰 신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집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저희 남편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말이었어요. 굶긴다는 건 무슨 기준으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비슷한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시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연세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음식이나 집안일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며느리 입장에서 이런 제 생각을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나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집안일 다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임산부였고 신우는 직장 다니며 시댁에 얹혀 사는 것이니까 신우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안일도 해야 하고 음식도 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신우는 저에게 정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시집가서 이렇게 하라고 배웠니?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등신같이 며느리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속으로 앓기나 하고 말이야. 우리 엄마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 저한테 막말도 잘하시고 할 말 못한 거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막말하듯이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절대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큰 신우는 저에게 너 계속 그러면 가족으로 인정 못해. 어느 집에서 너 같은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하겠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도 저에게 막말을 했지만 신우들이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넘었고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큰 집에 간 적이 몇 번 안 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뭐 그렇게 집안 맏며느리 며느리돌이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시어머니는 장손인 저희 아이 장난감 하나 사준 적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이모님이 계시거든요. 그 이모님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시댁이 항상 먼저야. 친정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친정에 가도 시어머니 생각해서 오래 있다 오는 거 아니야. 저희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을 그 이모님도 저에게 종종 하셨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본 적도 없는 이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정도면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짐작이 되더라고요. 명절에 점심 먹고 친정에 가려고 하면 저녁 먹고 가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친정에 못 가게 만들려고 심술을 부린 거죠. 저희 부모님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서 저희 남편이 항상 미안해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처가를 좋아해요. 자기 부모 형제보다 훨씬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위기이니 처가를 안 좋아할 수가 없었겠죠.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남편은 점심 먹고 바로 저희 친정에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늦지 않게 돌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남편은 꼭 저희 친정에서 하루 잤어요. 저희 아빠가 첫 손주라서 그런지 저희 아이를 엄청 예뻐합니다. 저희 아빠는 운동을 좋아하셔서 건강하세요? 저희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가면 저희 아빠는 하루 종일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놀다 오십니다. 저희 아이는 아빠와 나갔다 들어오면 얼굴과 손이 새까맣게 돼서 들어옵니다. 엄청 신나게 놀다 오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신우들 특징이 좋은 것은 다 자기들 덕분이고 안 좋은 것은 모두 남들 탓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도 아이가 엄마 닮아서 아쉽다는 말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아빠 닮았으면 예뻤을 거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과 저는 외모로 봤을 때 그냥 평범해요. 아이가 좋은 점은 모두 친가 닮아서 그런 것이고 안 좋은 점은 저를 닮아서 그런 거라는 말을 셀 수 없이 들었네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칭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들을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어서 분가할 때도 시댁 도움 전혀 받은 거 없고요. 새로 구한 집에 시댁 식구들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신우들은 염치가 없는 건지 집들이를 왜 안 하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차가 없었거든요. 예정일이 한겨울이라서 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 병원 데리고 다니려면 차가 꼭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저희 오빠가 차를 바꾸면서 타던 차를 주겠다고 했어요. 중고차 시세에 반값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오빠 차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말했더니 큰 차를 타면 기름값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잡채를 했다고 갖다 주셔서 저녁에 시댁에 가서 함께 먹으려고 가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잡채를 먹을 기분이 아니라면서 제가 가져간 잡채는 냉장고에 넣어버리고는 다른 음식만 먹자고 하셨어요. 잡채를 먹을 기분이 아닌 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 후로 저는 절대로 시댁에 음식을 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제가 음식을 해오길 바라더라고요. 모른 채 해버렸죠. 남편은 순둥이에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성격입니다. 저한테 불만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 워낙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서 남편이 너무 좋습니다. 남편의 이런 성격 때문에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하는 짓을 참고만 살았어요. 제가 시어머니나 신우들에게 따지고 싸우고 하면 남편이 말도 못하고 속상해할까봐요. 분가한 후에는 시댁에 행사가 없으면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 제사, 생일 때만 갔어요. 아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던 건데 제가 가기 싫어서 안 간다는 것은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사나 명절 때 가면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못된 말만 하셨습니다. 그날 하루만 견디면 되고 1년에 몇 번 안 되는 거니까 참을만 했어요. 참는다기보다는 안 듣는 거죠. 시어머니나 신우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저는 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와 신우는 더 악에 바치는 것 같더라고요. 표현은 못하지만 열받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분가 후에 제사 때문에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는 이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말로는 제사 일을 도우러 왔다고 했지만 그 이모님은 전혀 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다 했고 시어머니와 이모님은 수다나 떨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이모님은 그날 제 인사를 안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제 험담을 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제가 복직하고 나서 바로 시댁 제사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제사가 있어서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며칠 전부터 오한이 나고 배탈이 나더라고요. 몸살 감기가 걸려서 이틀 정도 심하게 앓았습니다. 회사도 결근했고요. 그리고 좀 몸이 나아져서 제사는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에 아침부터 가서 음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 제사 때는 음식 재료도 저희 보고 사오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싸우면 될 걸 어린아이 키우는 저희를 꼭 그렇게 시키고 싶은지 너무 화가 났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살이 걸려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얘기해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아파서 장을 못 본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봐요. 저희 시댁에 도착한 시간이 11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늦게 왔다고 일단 화부터 내시더군요. 저희가 9시에 도착했으면 시어머니가 화를 안 내셨을까요? 일찍 왔다고 화를 내셨겠죠. 그때도 제가 몸이 완전히 나았을 때가 아니라서 좀 힘겨웠습니다. 그날 큰 신우도 와서 같이 일했는데 저보고 애엄마가 몸 관리도 똑바로 못하냐면서 신경질적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아파서 시댁에 와서 인상이나 쓰고 있을 거면 집에서 애나 보지 직장은 왜 다니냐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외벌이로 우리 못 살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네가 살림을 잘 못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남편 벌어오는 돈으로 다들 잘 살았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시댁 식구들은 억지만 부릴 것이 뻔하니까요. 제가 속상해해야 하는데 입을 다물어 버리니 시어머니와 신우들은 약올랐나 보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네가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냐? 장까지 받아놓고 음식도 함께 해주는 시댁이 어딨냐? 이러면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멀뚱멀뚱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큰 신우가 얼른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뭐하고 있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눈까지 충혈된 것이 보였습니다. 신우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데 남편이 몸을 떨더니 갑자기 음식들을 전부 엎어버리더라고요. 바닥에 엎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신우들 얼굴에 뿌리듯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대충 사람 그만 좀 괴롭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목소리가 큰 줄 몰랐네요. 항상 조용한 말투로만 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신우들에게 쌍욕을 퍼붓더니 앞으로 우리는 없다 생각하고 니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잘 모시고 살라고 하고는 저를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신우가 남편 팔을 잡았는데 남편이 뿌리치면서 신우 싸대기를 짝소리가 내도록 때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이 안고 있는 남편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밀쳐버렸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해코지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주저앉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진작에 엎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제가 참은 것이었지만 그게 더 남편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네가 우리 아들을 뭐라고 구워 삶았길래 걔가 그러냐? 이 말이 첫마디였습니다. 땡땡 아빠가 자기 식구들이 악귀 같은 년들이란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앞으로 우리 볼 일 없는 줄 알고 사세요. 미친 딸년들이 어머니 모실 일 없으니까 독거노인으로 사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전화 오는 거 싹 무시했어요. 시댁과 안 보고 사니 너무 좋았어요. 남편도 훨씬 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우들도 정신 나간 논리로 저를 고생시키려고 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사람들과 다시는 안 보고 살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편한 것 같습니다. 친정에서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요.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가 있다가 오려고 합니다. 저희 오빠와 새언니 일찍 보내고 부모님과 시간 보내다 오려고요. 순한 성격을 가진 남편이 한 단계 성장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드센 엄마와 누나들에게 얼마나 억눌려 살았을까요? 그런 남편을 위해 참아준 스니님도 참 착한 분 같습니다. 시댁에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아줬으니 된 거죠. 이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실 일만 남았네요.